핵도 없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다고요? 그 순간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해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핵이 없어서 다들 못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게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핵잠수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비웃었던 그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앞질러 버렸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안무함, 신체호함도 모두 실전 배치 완료. 총 3척의 SLBM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바다를 누비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배치까지 계획되어 있었죠. 더 크고 강력한 잠수함들로 말입니다. 이봉창급 잠수함 한번함 건조 중.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00톤급의 SLBM 열발 탑재 능력이라니.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건지 말이에요. 핵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바다의 지배자가 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비웃고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간 거죠. 2021년 첫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2022년에는 연속 발사 성공, 2023년에는 실전 배치, 2024년에는 차세대 개발 착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 그 사이 우리는 뭘 했을까요?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까지 마친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분석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 일본 해상자위대를 능가,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말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었죠. 핵 없이도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한국 관련 보고서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된 새로운 문서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자위대 정보본부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한국 잠수함 전력 재평가 긴급 보고서.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잠수함 전력 변화 추이.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라 있었어요. 2021년 SLBM 첫 발사 성공, 2022년 연속 발사 및 실전 배치, 2023년 3척 모두 전력화 완료, 2024년 차세대 개발 착수, 2025년 원자력 잠수함 건조 개시.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런 변화라니.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한국의 SLBM 성능 분석 자료였습니다. 현무사사 미사일, 사거리 500km, CEP 오차 범위 10m 이내, 재래식 탄두로도 충분한 파괴력. CEP가 10m라는 건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핵탄두 없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은밀성 지수 세계 최고 수준, 탐지 회피율 95% 이상, 연속 자막 능력 3주 이상. 이 수치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바다 밑에서 거의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의 SLBM 전력은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 현재 일본의 대응 능력으로는 탐지 및 요격 1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태평양 전역으로 영향력 확장 가능.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마다 선배가 제 옆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켄지, 너도 그 보고서 받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도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선배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군사 분석을 해온 베테랑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어. 우리가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을 때 말이야.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봤겠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분석이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소장의 고백이었죠. 일본 최고 군사연구기관의 수장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말이에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조용한 집중력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해외 언론 반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프랑스 르몽드지였어요. 헤드라인부터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기술 혁명이다. 디젤에서 원자력까지 한국이 보여준 잠수함 기술의 도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취를 극찬하고 있었거든요. 4년 만에 이런 변화는 전례가 없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프랑스는 SLBM 기술의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영국 BBC의 분석은 더욱 심도 깊었습니다. 한국은 현대판 드레드노트 시대를 열었다는 제목이었어요. 드레드노트라니 20세기 초 영국이 만든 혁신적인 전함이었죠. 해군 전술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무기였습니다. 영국이 한국의 SL 그 정도로 평가한다는 뜻이었어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의 분석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밀성과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어요. 미국 CNN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비핵 국가에서 터져 나온 전략적 경고음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어. 앵커의 분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핵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의 기사도 눈길을 끌었어요. 조용한 혁명가들, 한국이 바꿔놓은 해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 킬해군 연구소 소장의 분석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의 AIP 기술과 SBM의 결합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해역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게임 체인저,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라는 뜻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는 더욱 깊이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었죠.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다른 중견국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인도 역시 SLBM을 보유한 국가예요. 그런 인도에서도 한국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의 분석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은 의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 있게 추진하면 현실이 된다는 교훈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정말 의지의 승리였거든요. 러시아 타스 통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도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러시아 해군 전문가는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도약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디젤 잠수함에서 SBM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것을 혁신적이라고 봤어요. 중국 황구시5조차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양 전략에서 독자 노선을 택했고 성공했다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스라엘 하레츠즈의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역시 주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한국의 성취에서 희망을 본 것이었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조용했어요.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고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늘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보여주는 게 아니라 터뜨리는 것이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4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일본 국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과는 달리 일본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민당 국방 간사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톱 뉴스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의 방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집권당 핵심 인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극우 신문들은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고 있었거든요. 산케이 신문의 사설을 봤어요. 한국의 발표는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조였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집중력과 지속성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해외에서는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웃나라인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방위성에서 고위 간부가 직접 나왔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실수라고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야마다 선배와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선배가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선배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요. 물론 기밀이 아닌 공개된 내용만 말이죠. 아내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봤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며 일본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았어요. 트위터에서 한 일본 해군 전문가의 글을 봤습니다. 한국의 SLBM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방위 관련 포럼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론과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팽팽했어요. 하지만 대세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었어요. 2025년 5월,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한일 군사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내심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고서로만 봤던 한국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습게 봤던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진해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 해군 장교와 대화를 나눴어요. 깔끔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한국 해군의 목표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건 SLBM 발사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봤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자와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분이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핵이 없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의 정밀함으로 채웠다고 했어요. 기술적 한계를 창의력으로 극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철학이었어요.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도산한 창호함 내부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말이죠. 함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이었어요. 승조원들의 표정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함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말하길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SLBM 발사관도 보여줬어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콜드 론치 방식으로 수중에서도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도 놀라웠어요. 500km를 날아가서도 10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핵탄두 없이도 이 정도 정확도면 충분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해군의 철학이었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 위협보다는 억지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SLBM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막기 위한 무기라는 것이었죠. 오후에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 현장도 봤습니다. 이봉창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4,000톤급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산한 창원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어요. 건조 책임자가 설명해줬어요. 이 함은 SLBM 열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요새였어요. 2026년에는 진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1년 후면 또 다른 혁신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해군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라고 했어요.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자세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철학과 의지,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진해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해군력의 현실과 일본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썼습니다. 야마다 선배가 초고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자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소장까지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방위성에도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위층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언론에서 제 보고서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 먼저 보도했어요. 방위연구소 연구원이 한국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저를 친한파라고 몰아세웠어요.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다른 시각이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더 나아갔어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송에서 한 패널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답했어요. 잠수함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일본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어요. 한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매국적이라고 비난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봤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체로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당 의원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어요. 정부가 무능하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어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대학교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어요. 일본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자위대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한국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촉발한 논쟁이 일본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현실을 부정하면 더 뒤처질 뿐이니까요. 챕터 7 진짜가 움직인다. 2025년 7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KSS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차세대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발표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미국 국방부 발표도 이어졌어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고 명시했어요. 미국이 직접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요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UK와 한국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어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세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환구시보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뉘앙스도 있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해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북한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국의 실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어요. 정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균형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졌어요.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방위성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실력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조차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였지만 말이죠. 요미우리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촉발한 논쟁이 이제는 정론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정말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말없이 실력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다의 중심에 한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챕터 8 사토 켄지의 마지막 고백.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모방자가 아니라 창조자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결국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닙니다. 바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어요. 도산한 창후함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세척의 SLBM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지키고 있어요. 핵 없이도 이렇게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었어요.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호주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노하우, 인도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국의 철학,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집중력이었습니다. 2021년 첫 성공부터 2025년 원자력 잠수함까지 단 4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어요. 매년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그 끈기.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의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공격보다는 방어, 위협보다는 억지를 추구하는 자세 말입니다. SLBM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되었다고 들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핵이 없기에 모든 것을 인간의 정밀함으로 채웠다고 했던 그 말.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았다는 역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의지의 힘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심해에서 시작된 혁명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KSSN 원자력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정말 완벽한 해양 강국이 될 거예요.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 이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해양 전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디젤 잠수함에서 SLBM 발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과 대등한 억지력을 갖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제약 속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조용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바다의 중심에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편견을 버리는 지혜,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도산한 창후함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정신에 깊은 존경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 일본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조립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핵이 없어도 그들은 해냈고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걸 완성했습니다. 그 조용한 잠수함 한 척이 바다의 균형을 바꿨고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추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